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5 5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정종경입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수학 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집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그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죠. 근데 이제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근데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가는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수능 미만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패착이 무엇인지, 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들을 실수를 하고 시험 시간에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 그 시간 안배에 실패한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문제에서 막혔는데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안배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을 하려고 덤벼들다 보니 계산량이 너무 많게 느껴졌다거나,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 시험에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 실력을 100% 아니 120%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략들을 잘 갖추는 그런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모의평가에서 저는 수학2 총평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수학2에서 11문항이 나왔어요. 사실 같은 시험을 놓고 보더라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 라고 느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할만했던 시험, 중위권의 학생들. 근데 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출제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체감 난이도 훅 올라가는 거죠. 작년 6월 어려웠습니다. 9월 쉬웠죠. 수능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 9월 수능에서 어느 하나의 시험을 놓고 앞으로의 출제 경향이 이러할 것이다 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월, 9월의 두 번의 시험을 가지고 올해 응시자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능에 반영을 한다고 난이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 어려웠으니까 9월은 이거보다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수능 때는 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치러내는 그 시험, 그 여러분들의 수능, 나의 수능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의 시험에서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의 수능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운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려고 덤벼드는지에 따라서 그 계산량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작년에부터 계속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제 더 이상 잡기술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내는 스킬 이런 거 없고요. 정말 우리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계산량을 어떻게 줄여낼 것인가.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그러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표현하셔야 돼요. 인수 정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점, 접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식을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계산량을 줄여낼 수 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계산량이 꽤 많았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는 친구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수능 계산량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어려운 고난도 문항,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 대여섯 줄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산량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면 그냥 미정계수를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닌가. 그래프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미정계수를 놓고 계산하면 당연히 계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표현 방법에 따라 계산량의 차이가 커지니까 그냥 계산하려고 덤벼들기 전에 어떻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인가, 이걸 좀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의 그래프를 많이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혹은 이제 기출 문제들에서 그래프 기형들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들, 접하는 순간, 특이점이 있는 순간, 꺾여 올라가는 순간, 절대값과 교점의 개수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평가원에서 출제 기조라는 건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예전에 자주 나왔던 고난도 문제의 소재들, 그 주제들, 그거 말고도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문항 배치를 보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과 같이 15번과 22번 자리가 바뀐 것 같아? 수열이 있어야 되는 자리와 그래프 추론이 바뀐 것 같아? 이런 거 전혀 당황할 요소가 아니에요.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변칙적인 문항 배치, 그리고 이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러면 이제 시간 안배하는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수학투에서 보면요, 쉬운 문제들이 앞에 쭉 많습니다. 그래서 한 11번까지 기분 좋게 풀었을 거고요. 12번에서 계산량 조금 막혔을 거고요. 근데 이제 수학2에서는 그래도 객관식 문제 중에는 15번
하나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나도 할만하거든요. 차 함수의 정적분 꽤 많이 본 모양이고요. 연계 문항입니다. 근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수능 시험장에서 초고난도 문항은 처음 보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배운 건 무엇인가? 내가 배운 거에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내가 배운 건 무엇인가? 어느 단원의 어떤 개념의 문제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15번이 이번 공통과목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보이고요. 단답형으로 넘어가면 뭐 19번 19 3점짜리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계구조를 풀지 않았다면. 근데 이것도 연계문항이죠. 넘어가면 이제 21번 그래프 개형 추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간격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으셔야 그래프 개형이 빠르게 추론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고 나면 그 다음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2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어려울 만한 문항들이 사실 이 두 문항밖에 없어요. 근데 15번과 21번 해석하는 것들 제가 또 꼼꼼하게 천천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2번입니다. 이번에 fx 주어져 있고 뒤에서 묻는 건 이제 극한이잖아요. 근데 극한인데 모양이 익숙하셔야 돼요. 어떤 표현이에요? 미분계수의 표현이죠.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직접 구하진 않지만 미분계수의 정의, 그 모양 자체는 아셔야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서도 조건 해석하는 문제에서 고난도 문항의 중간 단계로도 당연히 이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f'A는 미분계수의 정의 불러보세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표현 하나. 또 다른 표현.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fa.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건 아래에 있는 이 표현. 뭘 의미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a 자리에 2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하는 건 f'2의 값이구나. 이걸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또 변형된 모양 하나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다항함수 fx는 원래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긴 하잖아요. 분모에 별표 h가 있어요. 분자에 f의 a 더하기 하트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h 앞의 계수가 다를 때 원래는 분자에 있는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이 분모에 있어야 미분계수의 정의. 그러니까 여기 하트 h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트 h 만들어주고 나면 뒤에 별표분의 하트 달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에 계수 따와서 별표분의 하트 적고 미분계수 f'A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미분계수 구하는 거 쉽죠. 미분계수 구하는 건 도함수만 찾으면 끝이니까.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2x 더하기 1. f'2를 구하세요. 정답 5가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가서 4번으로 가시죠. 4번은 더 쉬워요. 기분 좋게 풀어야죠. 지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극한, 우극한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큰지 작은지 부호만 잘 보시면 돼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x는 0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 오른쪽에서 쭉쭉쭉쭉 다가갑니다. 누굴 향해? 2를 향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x는 0에서의 우극한은 2고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x는 1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 1을 경계로 왼쪽에서 점점 다가갑니다. 함수값이 1을 향해 가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 합을 구해주세요. 정답 3이네요. 이건 함수의 그래프만 보면 읽어내는 거예요.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게 전혀 없죠. 대신에 부호는 잘 보셔야 됩니다.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져.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5번으로 가시죠. fx 있어요. fx는 2차 곱하기 2차. 그래서 몇 차? 4차 함수. 다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전개하고 나서 미분하는 것 어렵지 않죠.
다만 얘가 처음부터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 쓰면 좀 더 깔끔해질 겁니다. f'x는 시작 앞에 건 미분 2x 곱하기 뒤에 것 그대로 플러스 앞은 그대로 뒤는 미분 f'1을 구하라고 했죠. x자리 1 넣어봅시다. x자리 1 넣으면 2 곱하기 5 더하기 1 넣는 순간 땡큐. 여기 x제곱 빼기 1이 있으니까 넣는 순간 얘가 0 되니까 정답 간단하네요. 10입니다. 지금 fx가 2차 곱하기 2차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전개하는 것 원치는 않고요. 얘들을 곱의 미분법으로 앞에 건 미분 뒤는 그대로 플러스 앞은 그대로 뒤는 미분 이렇게 얘들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두 개가 함수가 완전히 주어져 있을 때는 전개할 수 있지만 fx가 gx 곱하기 hx야. 근데 나는 gx도 모르고 hx도 뭔지 몰라요. 그럼 전개해서 fx를 찾을 수는 없겠죠. 다만 특정한 순간에 미분계수는 그 각각의 함수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들을 알면 곱의 미분계수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넘어가서 7번으로 갑시다. 7번까지 왔는데도 기분 좋아요.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너무 많이 나오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해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좌변을 전부 다 fx라고 하셔도 돼요. 그게 싫으면 k를 넘기거나 아니면 k를 뺀 나머지를 넘기셔도 됩니다. 저는 k만 넘겨볼게요. 스텝 1. 왼쪽 좌변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적어주고요.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k 가로줄입니다. 직선이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났을 때 교점이 2개 생겨야 돼. 교점이 2개. 교점이 2개가 생기려고 하면 우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교점 2개 생기는 순간 우리 꽤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이 순간들을 이제 체크해 달라는 이야기.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세 배를 묶어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되니까 3배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얘가 y는 fx인데 지금 극값을 갖죠. 언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근데 가로줄을 그어서 교점이 2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k라는 게 여기 극대값에 땅 걸쳐 있거나 혹은 극소값이 마이너스 k면 되는 거겠죠. 이제는 극대값이 얼마인지 극소값이 얼마인지 얘들만 구해주면 게임 끝이잖아요. 이제 스텝 2 계산해 봅시다. f-1과 f3이 필요해요. 극대값, 극소값.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서 5 나왔죠? 마이너스 1,5라는 점. 여기를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얼마? K는 마이너스 5네요. 하나 더. 3 넣어봅니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27 됐어요. 3, 마이너스 27이라는 점. 얘가 마이너스 K 땅 걸쳐 쓰려고 하면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얼마? 27이 되네요. 내가 구해야 하는 건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잖아요. 마이너스 5랑 27랑 더하니까 정답 22가 됩니다.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대값, 극소값만 찾으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방정식도 부등식도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가로줄, 직선 y는 마이너스 k로 생각했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겨야 되니까 극대값 혹은 극소값 얘들만 구하면 게임 끝. 7번이었습니다. 자, 공통 과목의 객관식 3점짜리 문항들은 끝이 났고요. 4점짜리 문항으로 가시죠. 4점짜리 첫 번째 문항이에요. 사실 3점짜리 문항 중에서도
4점짜리 문항처럼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항이 하나 정도 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4점짜리 중에서도 좀 쉬운 4점짜리들은 3점짜리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 9번이 그러합니다. 4점으로 넘어올 때 첫 문제가 딱 막혀버리면 조금 그 시험에서 말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첫 번째 4점짜리를 기분 좋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x는 0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그쵸? 이 fx라는 건 말이야. 얘는 x는 0을 경계로 왼쪽 y는 x-2분의 1 직선이고요. 오른쪽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입니다. 지금 fx를 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당연히 연속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에도 얘는 연속이에요. 얘가 fx래. x는 0에서는요? 몰라. x는 0? 0 딱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3 되니까 얘는 0일 때는 불연속이네요. 얘는 0일 때 0에서는 fx 자체는요 불연속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fx에 y를 더하는 거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저런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fx가 연속일 때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a를 더해도 얘는 여전히 연속일 거고요.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 2를 곱해도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죠.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 fx가 연속이라면 fx 더하기 a를 제곱한 것도 당연히 연속일 거야. 오케이. 스텝 1 갑시다. 이제 x는 0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x가 0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작을 때 y는 x-2분의 1에 a를 더했어요. x-2분의 1 더하기 a 얘를 제곱하는 거고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얘를 제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연속,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 좋습니다. 당연히 나는 뭐만 체크하면 돼요? x가 0일 때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끝인 거야. 이렇게 연속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게임 끝.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스텝 2 넘어갑시다. x는 0에서 좌극한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누구? x-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이요. 근데 우극한도 함수값도 오른쪽에 있는 함수 따르는 거잖아요. 함수값 0 넣어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3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당연히 왼쪽에서도 x 자리에 누굴 넣을 거예요? x 자리에 0을 넣을 거예요. 그럼 깔끔해지잖아요. 좌변은 누군데? a-2분의 1의 제곱이요. 우변은 누군데? a 더하기 3의 제곱이요. 전개해봅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은 누구랑 같아요?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와 같습니다. a제곱 없어지니까 와우 깔끔해. a에 대한 1차 방정식 넘어갑니다. 7a는 a를 우변으로 모아야겠네요. 그럼 상수를 좌변으로 모으면 4분의 1 빼기 9 마이너스 4분의 35예요. 양변을 7로 나눠주는 순간 a 값은 얼마? a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정답. 지금 fx가 x는 0을 경계로 함수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fx가 궁금한 게 아니야. 누가 궁금한 거예요? fx 더하기 a를 완전 제곱한 것. 제가 궁금한 거죠. 각각의 함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왼쪽에서는 얘가 2차 함수고요. 오른쪽에서는 4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범위, x가 0보다 큰 범위 당연히 연속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x는 0에서 연속만 되면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으면 돼요. 왼쪽에 x에 0 넣어, 오른쪽에 x에 0 넣어. 그러면 이제 a에 관한 1차 방정식 너무 쉽네요. 자, 9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4점짜리 나오면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땡큐 풀어주셔야죠. 11번으로 갈까요? 11번.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인가? 표현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은 0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스텝 1.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근데 f0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거죠.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상수항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나는 p와 q만 구하면 게임 끝이다. 그쵸? 근데 위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봤어요. 뭐야? 함수의 극한.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아, 조건에서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모가 0으로 하는데 극한값이 있잖아. 수렴해야 되니까 얘가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1이야. 이런 거야.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원래 함수 fx가 3차 함수.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죠. fa가 1입니다. 얘를 찾았어요. fa는 1이에요. 선생님, 지금 P와 Q 두 개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A가 등장을 하니까 모르는 게 세 개네요. 그치? 그러니까 A가 누구인지를 또 먼저 찾아줘야 되나 봐. 그럼 위에 있는 조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얘가 3이래. 근데 이 표현 기억나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미분계수의 정의. 누구예요? F'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찾았어요. 지금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1이고 미분계수는 3이에요.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y절편이 3이야 이런 거야. x는 a인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스텝 2.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그었는데 걔가 0,4를 지난다 이런 거죠. 아, 접선 L은 말이야. Y는 기울기가 3인데 Y절편이 4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도대체 A는 어디에 있을까? Y좌표가 1이 되는 이 순간 얘가 A가 되는 거니까 A가 누굴까? 이런 거지. 너무나 쉽잖아요. 마이너스 1,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여기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보셔도 돼요. Y는 접선 L, Y는 F'A에 X-A 더하기 FA. 근데 F'A가 3이야. 3배의 X-A 더하기 FA가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얘가 Y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점 0,4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4를 넣고 나서 x에는 0을, y에는 4를 넣고 나면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1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어요. 됐죠? 지금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함수값 찾고 미분계수 찾는데 10초.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는데 또 한 20초 하면 여기까지 30초면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F'1도 마이너스 1도 알고요. F-1도 알아요. 그럼 여기에 넣는 순간 PQ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스텝 3. F1은 마이너스 1이죠. F-1은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Q. 얘가 1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F'의 마이너스 1은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P 플러스 Q. 얘가 3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3, 3 없어지고. 아, P랑 2P랑 Q가 같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P 마이너스 Q가 2랑 같으니까 Q 자리에 2P 들어가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P 되면서 P도 알고 Q도 아는 거죠. P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Q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f1을 구하세요. 정답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생각. 결국에 이 접선을 긋는다는 게 여기 접점이 있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1,1에. 근데 얘가 누구도 지나요? 얘가 0,0 원점도 지나요. 여기에서 접하는데 원점을 지나? 뭐 이런 느낌이겠지.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 접하고 내려갔다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fx라는 애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 지금 이 한 문제 푸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한해서는 계산량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에서 식을 표현하는 것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fx랑 3x 더하기 4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fx에서 3x 더하기 4를 빼면 얘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2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몰라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는 거지. 그럼 얘가 넘어오는 순간 와우! fx 누군지 알았어요.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x 더하기 k 플러스 3x 더하기 4입니다. 그럼 나한테 주어진 f0을 알잖아요. f0은 0 들어가면 1 곱하기 0 들어가면 k 0 들어가면 4 얘가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네요. f1의 값을 구하세요. f1은 1 들어가면 4죠. 4배의 1 더하기 k 마이너스 3 그리고 뒤에 7 붙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해석하는 거에 사실 차이가 없죠. 처음에 해석하는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딱 보는 순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FA는 1이야 하나 찾고 F'A는 3이야 바로 찾는 거죠. 그러면 X좌표가 A인 곳에서 접선을 빵 긋는 순간 기울기가 3입니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요? 0,4를 지나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거 찾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30초면 오셔야 된다고. 길게 1분 안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요? 아,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구나. 근데 원점을 지나는구나. 그럼 fx를 어떻게 표현할 거니? 익숙해지면 얘가 바로 보이면서 이렇게 k의 값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다. 미정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식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이 계산해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보지만 아래와 같이 식 표현하는 연습들이 결국에 내 것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수학2에서 고득점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건 필수적인 표현들이에요. 수학2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내는 그런 잡기술들 이제 안 나오는 이상 인수정리를 잘 활용해서 식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얘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최고차의 계수가 4분의 1인 3차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넓이가 a와 b라고 할 때 b-a가 3분의 2예요. 이 작년 평가원 시험에도 있잖아요. 이 수능 특강에도 있어요. 그때 m의 값을 구하시오.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얘를 볼까요? 지금 a와 b 각각을 구하라는 거 아니죠? a와 b의 차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b 빼기 a가 3분의 2야. 그러니까 b라는 애가 a보다 3분의 2만큼 더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3차 함수로 fx라고 한번 해볼까요? 직선을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래는 이제 위아래가 바뀌는 순간 얘를 알파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점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지금 각각 다른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죠. 만약에 왼쪽 넓이 a가 나오려고 하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누구에서? gx에서 fx를 빼면 이걸 정적분했을 때 얼마? a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이 넓이 b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 빼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 얘는 fx 빼기 gx dx 이걸 정적분 계산해야 이제 b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b 빼기 a 이렇게 가려고 해요. 아래에서 위에 걸 빼. 이걸 어떻게 빼? 아, 여기 가운데 얘는 f 빼기 g고 이건 g 빼기 a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 빼기 gx dx.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적분 구간도 다르고 함수도 다른데 이걸 빼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지만 이제는 함수를 통일하고 나니까 적분 구간이 이어져요. 와우! 얘랑 얘를 둘을 더하는 순간 뭐가 된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 빼기 gx dx 이걸 정적분하고 나면 그게 b-a입니다. 얼마라고요? 3분의 2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스텝 1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게
각각의 정적분을 가지고 넓이를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다음부터는 B 빼기 A가 나오는 순간 아 얘는 그대로 나오고 이건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 그럼 위에서 아래 것 빼, 아래에서 위에 것 빼. 와우. F 빼기 G 한 방에 정적분 때리면 이게 바로 3분의 2.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제 스텝 2 갑시다. 스텝 2. 여기 0부터 알파까지가 아니라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이제는 정적분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계산 단순합니다. 지금 fx 빼기 gx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굴? fx에서 gx를 빼면 4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1차 항 2분의 1 마이너스 m의 x 빼기 2 dx입니다. 얘를 계산할 거예요. 불러보세요. 시작. 4분의 1 튀어나오니까 16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튀어나오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m x제곱 마이너스 2x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2만 나오면 끝. 2가 들어갑니다. 16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앞에 1 나오죠. 깔끔하죠. 2가 들어갑니다. 4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1 마이너스 2m 나와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까지 계산하면 얘가 이제 3분의 2야. 이렇게 되네요.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이니까 2m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 될 거고요.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 지금 0부터 2까지 한 번 정적분 해서 이 식이 짠 하고 나오는 것. 이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 적분계산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항번호가 13번이라고 하면 꽤 부담스러운 문항번호거든요. 이게 4점짜리 중에서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 꽤 어려운 문제가 오는 문항번호인데 이 정도면 이번 시험에서 풀만한 4점짜리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12번이 13번보다 더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11번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넘어가자 뒤쪽에 분명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있을 거야. 수능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를. 자, 이번 시간에 함께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항입니다. 객관식의 최고난도 문항 이제 15번이고요. 이 함수를 해석하는 이 패턴들 자체는 보통은 이제 최고난도 문항인 이제 22번에서 계속 출제가 되어 왔던 그런 소재의 이야기이긴 하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 112 이렇게 가겠죠. 지금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k를 경계로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3차 함수의 그래프 일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x는 k를 경계로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쫙 올라오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이제 뒤에 조건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수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끄럽게 3차 함수가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오른쪽은 y는 fx고요. 오른쪽이 y는 fx. 그러니까 왼쪽은 y는 2x-k. 근데 아는 것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스텝 1. 얘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하니까 fk는 2k 빼기 k. 그래서 k. 아, 여기 점. 얘가 k, k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k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니까 이 왼쪽에서는 계속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로 받아주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f'k가 2입니다. 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증가를 해야 돼.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왼쪽은 증가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오른쪽도 증가해야 하니까 x가 k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조건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왼쪽에서 기울기가 2인직선 올라오다가 매끄럽게 받아주면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그럼 오른쪽에서 이 함수값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 미분계수도 같아야 되는 상황. 오른쪽에서는 미분계수가 계속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스텝 1이고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k가 0 이상이잖아요. 지금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 k, k라는 애가 이 직선 y는 x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점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죠. 얘가 x축, y축.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기울기가 플러스 2인 직선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x절편도 y절편도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y절편은 지금 마이너스 k고요. 이 x절편은 2분의 k입니다. 오케이, 이제는 나 gx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오, 얘가 gx예요.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합쳐져서 얘가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당연히 조건 나에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저 부분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우리 조건 나를 보기 전에 먼저 개념 정리 하나 하고 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올게요. 개념. g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주어진 함수 gx, fx랑은 별개예요. 그냥 개념 정리하러 온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찾아야 되는 건 행동원칙. 이건 두 가지죠. 행동강령. 뭘 해야 돼요?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ga가 0인 걸 먼저 찾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x 자리에 a를 넣는 순간 얘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되니까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ft가 다항함수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항함수 ft에 대하여. 자, 두 번째 이제 미분해 줍니다. 미분하고 나면 g'x가 누구랑 같아요? fx랑 같아요. 그러니까 fx라는 것의 정체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gx의 도함수라는 거죠. 근데 도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도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x축이 있어요. 뭐 t축이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t축이 있고요. 여기 y는 ft가 있어요. 근데 y는 ft, 얘가 t축이랑 a에서 만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a에서 만난다. 그러면 생각, x는 a를 경계로 y는 gx를 그렸을 때 얘가 a, 0을 지나면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 이렇게 y는 fx가 y는 gx가 그려지겠지.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왜? 원래 fx 자체가 gx의 도함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t축 ft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가 있어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가 있어. 얘네 a부터 x까지 잘라서 그때 얘들이 이제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x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x가 a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봐. x가 a보다 클 때는 a부터 x까지 ftdt 이거 정적분하면 얘는 양수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양수. 근데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여기 x가 있겠지. 선생님, x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음수잖아요. 맞아. x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음수인 거야. 근데 얘는 a부터 x까지잖아. 그러니까 아래 끝이 크고 위 끝이 작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큰 것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가니까 얘는 누구랑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인테그랄 x부터 a까지 ftdt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음수인데 마이너스 달았어. 얘가 양수 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여기에서 바로 생각하셔도 되죠. 지금 y는 gx라는 애가 지금 ft의 부정적분이잖아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양수, x가 a보다 클 때도 양수. 괜찮아요? 여기에서 극소값이 0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 더 반대로 부호 바뀌는 순간 똑같이 갑니다. 여기 t축, y는 ft가 있어요. y는 ft가 t가 a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얘는 위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a, 0. 이때 x축이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x가 a보다 큰 쪽에 있을 때, x가 a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생각!
x가 a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그럼 얘는 x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양수인데 부호 바꾼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클 때 생각을 해주면 얘도 마이너스겠지. 그럼 y는 gx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보셔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분 구간이 아래 끝이 작고 위가 클 때에는 학생들이 해석을 잘하죠. 근데 아래 끝이 더 커? 위에 끝이 작아? 그럼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a부터 x까지 정적분하는데 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함수가 지금 음수니까 결국에 정적분을 하고 나면 양수가 되는구나. 얘는 a부터 x까지 하는데 x가 지금 a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함수가 양수니까 정적분 계산하고 나면 음수가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 내용들을 알아야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집니다. 그럼 이 상황들 이해하시고 조건나 바라보죠. 조건나. 여기 한번 써볼게요. 조건나. 얘가 스텝 2.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곱하기 절대값의 t-1 절대값 더하기 t 곱하기 t-1 dt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y는 뭐 ht라고 해봐요. ht라고 하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얘는 똑같은 거야. 근데 2차 함수에 절대값을 취한 것을 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하세요. 그럼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t축이 있고요. 여기에 0, 1이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t에 t-1, t 곱하기 t-1. 괜찮죠? 여기에 절대값을 취했어요.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될까? 절대값 취하면 t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오다가 아래에 있는 애는 꺾여서 이렇게 가겠지.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흰색이랑 노란색이 양쪽은 똑같이 생겼어요. 가운데만 다른 거야. 근데 얘들을 더하래. 그럼 어떻게 될까? 가운데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왔으니까 얘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y는 ht라는 애는 말이죠. 노란색, 흰색 더하니까 양쪽 끝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양쪽 끝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운데는 상수함수 0이에요. 0. 얘가 바로 y는 ht입니다. 우선 괜찮죠? 자, 그럼 똑같이 얘도 한번 그려봅시다.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gt 곱하기 절대값 t-1 곱하기 t 더하기 빼기 이번에는 t-1 여기에 t 플러스 2 dt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가운데 있는 이 함수 보이죠? 얘를 it라고 한번 해봐요. it 새로운 함수 잡았습니다. 당연히 알맹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제는 빼는 거야. 절대값을 취하고 원래 함수를 빼세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취한 게 뒤에 있는 애보다 더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ht도 0 이상 it도 0 이상 얘는 t축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래프 그려봅시다. t축이 있고요. 이번에 t축이랑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t-1 t 플러스 2입니다. 절대값을 빵 취하는 순간 꺾여 올라오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절대값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빼니까 양쪽 끝은 똑같이 생겼잖아. 빼면 없어지겠지. 상수함수 0이 되는 거야. 근데 가운데는 노란색에서 흰색을 빼니까 함수값이 2배가 되면서 조금 더 볼록해지겠지. 그래서 자세한 함수의 그래프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느낌들을 아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랑 1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은 상수함수고요. 오른쪽은 위로 볼록한 게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얘가 y는 it입니다. 그래서 이제 y는 ht와 y는 it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 개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해요. 여기 0에서부터요. 여기 0에서부터요. 0에서부터 정적분을 하는데 이 gt랑 ht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gt가 있다고 하면 봐봐.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적분해 갑니다. 근데 이게 0 이상이 돼야 하니까 ht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gt도 플러스여야 돼.
그럼 곱하면 플러스 t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양수 이렇게 된다고. 맞지? 근데 0에서부터 왼쪽으로 접근해 와요. 왼쪽으로 접근해 오는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GT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곱해야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t축 아래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적분해 가야 양수가 되는 거라고. 선생님, GT는 계속 증가하는 애잖아요. 맞아. 근데 얘가 언제 X축과 만났냐면 2분의 K에서 만났거든. 2분의 K. 그러니까 얘가 쭉 증가한다라고 하면 2분의 K가 여기에는 있어줘야 되는 거네. 0과 1 사이. 2분의 K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K는 0과 2 사이에 있는 거지. 하나 찾았고요. 얘도 생각해봐. 3부터입니다. 3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3에서 끊어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이상한데요? 여기 IT라는 애가 3보다 오른쪽은 계속 양수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정적분 해봤자 계속 0인 거야. 0. 0인데 왼쪽으로 가서도 0 이상이 돼야 되니. IT가 여기 플러스잖아요. 3보다 왼쪽에서 플러스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 GT. GT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증가하는데? 2분의 K에서 만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야. 처음 스타트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처음 스타트부터. 그러니 2분의 K가 이렇게 있어줘야지. 2분의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K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름답습니다. 얘가 만나는 거죠.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가 얼마? 2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나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적구로 표현된 함수에서 이 상황 자체를 해석하는 게 힘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K가 2인 걸 찾고 나면 이제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지는 거죠. 자, K가 2인 걸 찾았습니다. 가시죠. 왼쪽으로 가서 이 점의 좌표가 2,2예요. 2,2. 그러니까 2,2가 이렇게 쫙 있으면 fx가 여기에 이제 접하면서 가고 있는 3차 함수인 거죠. 스텝 3. fx 어떻게 이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울기가 2고 얘가 기울기가 2면서 2,2를 지나요. 그러니까 k가 2잖아. 얘는 y는 2x-2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y는 2x-2라는 직선에 접하고 있는 거죠. fx가. 그러면 fx에서 2x-2를 빼요. 얘가 x-2의 제곱. 여기에 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몰라요? x 플러스 p라고 할까요? p.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fx 알았습니다. fx는 x-2의 제곱 x 더하기 p 그리고 뒤에 x 2x-2가 들어가요. 그러면 2를 넣으면 얘가 2,2를 지나는 것도 맞고요. 한번 미분했을 때의 모양도 물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f'x는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은 그대로 두고 뒤에 건 미분. 여기서 곱의 미분법을 짠 써주고 뒤에 2가 붙으니까 f'2가 2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인수 정리를 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아직 필요한 거, 아직 해석하지 못한 거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f'x라는 게 여기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k보다 큰 범위에서. k의 오른쪽에서 항상 증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지. 이제 마지막 단계 스텝 4로 넘어갑니다. 스텝 4. f'x의 정체를 다시 한번 봅니다. 얘는 x-2를 묶어내고 나니까 2배의 x 더하기 p 더하기 x-2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x-2에 3x 더하기 2p 마이너스 2 여기에 플러스 2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얘는 y는 2랑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지. x가 2일 때 그리고 x가 3분의 2 마이너스 2p일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2와 여기 3분의 2 마이너스 2p 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이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얘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나는 오른쪽만 볼 거거든. 이 대칭축이 x는 2에 있어도 괜찮아. 근데 문제가 될 때는 언제예요? 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죠. 오른쪽에 있을 때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아지는 순간 언제? p가 마이너스 2일 때. p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때 괜찮아요. p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요. p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 혹은 p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커요. 뭐 5 이런 거 나오면 얘가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문제 없는데 이때만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체크. 그럼 이 경우에는 뭐만 따지면 돼요? 뭐 판별식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얘랑 얘의 평균이죠. 그래서 f에 2를 더하면 3분의 8 빼기 2p 되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p.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3분의 4 마이너스 p 대입해 봅니다. 3분의 4 마이너스 p 대입하면 f의 f 프라임이죠. 프라임. f 프라임 3분의 4 마이너스 p는 3분의 4 마이너스 p 들어가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 마이너스 p에서 계산을 하니까 4 마이너스 p 계산하면 얘는 2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더하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뽑아내면 p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넘어가니까 여기 3이 이런 모양 되겠네요. 그래서 p 플러스 2의 제곱이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p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p가 쟤보다 더 큰 범위는 상관없잖아요. 큰 범위는 다 되는데 이제 작은 범위에서는 얘만 만족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p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이렇게 오고 나면 마지막 구해야 되는 건 g k가 있으니까 g3의 값 구하는 거죠. g3 g3 딱 들어가면 3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3 더하기 p 여기에 더하기 4 그래서 7 더하기 p 이렇게 되네요.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5 빼기 루트 6보다. 그래서 최소값이 5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뭐 15번 문제에서 조건 해석하는 거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 이걸 찍어서 맞힌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1번부터 14번까지 이 정답을 보니까 정답이 2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하나도 없다고? 15번이 2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푼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보기들에 대한 건 조금 아쉬웠네요. 이렇게 좋은 문제가. 이렇게 그래도 까다로웠던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 좀 아쉬웠지만 문제 해석 이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GT의 부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 15번이었고요. 이제 17번으로 가시죠. 17번 fx에 대하여 지금 도함수 주어져 있고요. f0이 3입니다. 이랬으니까 이건 간단하죠. 부정적분의 단수 계산 문제. fx는 불러보세요. 3이 올라가니까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뒤에 적분상수 얘가 3인 거죠. 자, f2의 값을 구해줍시다. f2는 16 더하기 4 더하기 3 정답 23이네요. 보통 이제 다항함수 fx 주어지고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또 도함수와 함수값 주어지고 부정적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투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소재들이죠. 자, 19번으로 가시죠. 19번 어떠셨어요? 이 연계교재를 잘 푼 친구들이었다면 너무 익숙한데?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뭐 엄청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익숙한 문제가 나와준다는 게 뭐 얼마나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까?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 p가 있어요. 근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속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들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t가 0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t-2, t 플러스 1 인수분해 되고요. 자, t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3,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입니다. 근데 k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k인 거예요. 점 3,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도 보면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9 플러스 3 플러스 2 3, 마이너스 4 지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긴 해요. 그려봅시다. y축, t축. 자, t축과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일부죠. 근데 t가 0 이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생겼을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t가 3일 때 어디?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자, 여기에서 change 바뀝니다. 기울기가 k인 직선, 얘가 y는 vt야. 이 운동 이해할 수 있어요? 운동이라는 거 이 속도의 부호를 보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고요. 이 넓이만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위에 이 넓이 EL S1, 아래에 있는 넓이 EL S2라고 한번 해봐요. 지금 속도의 부호가 2번 바뀌잖아요. 근데 언제 바뀌어요? 2일 때 바뀌어요. 또 언제 바뀌어요? 얘 찾을 수 있어요? 이 세로 길이 얘가 지금 4인 거야. 근데 기울기가 K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K분의 4만큼 간 거예요. 그래야 기울기가 K 이렇게 되겠지. 뭐 방정식 풀어보셔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교점은 얘는 3 플러스 K분의 4, 0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얘가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스톱. t가 2일 때 멈춰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와서? S1만큼 와서. 자, 왼쪽으로 쭉 가다가 스톱. 멈춥니다. 이렇게 멈춘 거예요. 왼쪽으로 얼마만큼 와서요? S2만큼 와서.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는 무슨 말?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 위치가 1이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왔죠. 여기 주황색. 한 이쯤에 그려볼까요? 주황색.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여기가 1이라는 거야. 뭐가? S1 빼기 S2 한 개 1이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S1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S2만큼 왔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스텝 1이고요. 이 상황만 이해하면 뭐 단순하죠. 이제 나는 S1 빼기 S2를 구하고 싶어요. S1 빼기 S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S1에서 S2를 뺀다는 건 그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정적분을 하겠다는 것과 같고, 그러면 이제 0부터 3까지는 정적분 계산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dt에 누구를 빼겠다고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k분의 4 얘를 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1이요. 이 이야기. 그럼 이걸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세요. 시작.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2t 0부터 3까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계산 k분의 8입니다. 괜찮죠? 자, 3을 넣었어요.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6 빼기 k분의 8 되니까 다 왔네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9 그래서 2분의 3 빼기 k분의 8 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한 게 2분의 3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얘가 지금 2분의 1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분의 8이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k의 값은 얼마? k는 16이네요. 점의 운동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계산 과정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던 문제. 자, 이제 대망의 6월 모의평가 수학 2 마지막 문제 요겁니다. 21번이에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산량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고 나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x의 4제곱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4차 함수들을 이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차 함수 fx 나온 순간 그냥 x는 실수야, 이걸 이제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x는 실수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조건 가와 나를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라고 이제 문제를 의도한 거겠죠. 이제 조건가부터 시작. 지금 미분했을 때 얘가 이제 도함수잖아요. 도함수에서 미분계수죠. 미분계수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실수의 최대값은 2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4차 함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감소하는 구간에서 마지막이라고 바라보셔야 될 텐데 뭐 이런 느낌이겠죠. 4차 함수 y는 fx의 가능한 그래프 개형은 뭐 2차 함수처럼 뭐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W자 모양처럼 뭐 왼쪽이 많이 내려온 거, 오른쪽이 많이 내려온 거, 똑같이 내려온 거,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마지막 컷! 얘가 x는 2예요. 여기가 x는 2예요. 여기가 x는 2예요. 여기가 x는 2예요. 여기가 x는 2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지더라도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 얘가 마지막으로 감소하던 구간이니까 이후로는 증가한다는 거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순간 감소하다가 딱 멈추고 이제 이후에는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얘는 F'2가 A가 0입니다. 아니죠. F'2가 0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이 우선은 스텝 1. 근데 이제 스텝 2 집합 이야기가 나와요. 조건 나봅니다. 지금 fx는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실수 x, 그런 실수 x에 대해서 이 집합에서는 원래 서로 다른 원소는 딱 한 번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원소가 3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스텝 2, 저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달라는 의도겠죠. 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y는 k, 여기에서 이제 직선과 그래프 사이에 이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3 이상이라는 의미. 이걸 방정식의 표현으로 보면 fx는 k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얘가 3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라고 했으니 교점이 3개 생기는 순간 있긴 해야 되는 거야. 얘 안 되죠? 얘 안 되죠?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거야. 얘 안 돼? 얘도 안 돼? 아, 3개 생기는 순간 있을 수 있네. 여기 하나, 둘, 셋. 그럼 위로 가면 4개가 되겠지. 얘도 3개 생기는 순간 있을 수 있네. 위로 올라가면 4개가 되겠지. 근데 얘는 2개. 4개 생기는 순간 있고 3개 생기는 순간 있고 이런데 얘는 4개 생기는 순간에 최소값이라는 게 없어요. 맞지? 얘는 극소값이 양쪽에 똑같으니까 여기에 교점이 2개 생기는 순간에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4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최소인 애가 없다는 거죠. 최소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아, 조건 나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구나. 해석을 했더니 y는 3분의 8이라는 가로줄에 얘가 왼쪽이 접하고 오른쪽이 내려와요. 이런 y는 fx가 될 수도 있고, 혹은 y는 3분의 8이라는 가로줄에 이번에는 얘가 왼쪽에서는 뚫고 내려왔다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극소값 중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근데 큰 극소값이 3분의 8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선생님, 그러면 얘가 감소하는 마지막, 여기가 이제 x는 2잖아요. 감소하는 마지막, 여기가 지금 x는 2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조건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마지막 조건들 어때요? f0이 0이고 f'1이 0이래. f'1이 0? 그럼 여기가 x는 1이 될 수 있나? 여기가 x는 1이 돼야 되나? 여기가 x는 1이 되는 건가? 여기가 x는 1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가능한 경우는 4가지가 있는 거죠. 맞지? 근데 위에 있는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x는 1이 여기 있어요. 어쨌든 그 값을 갖는 상황이니까. 근데 f0이 0이잖아. 근데 여기에 1이 있어. 그럼 왼쪽을 보면 전부 다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1이 있으면 왼쪽은 전부 다 3분의 8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f0이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야. 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 경우가 안 돼. 이런 거야. 이 경우가. 그럼 밑에 있는 이 경우겠네. 그치? 선생님 x는 1이 여기 있으면 이 간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기 2부터 1까지 한 칸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가면 저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위에 f0이 있을 거야. 안 되지. f0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돼. 이거만 되는 거야. 간격을 생각해보면. 굳이 막 식으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격 생각하면서 가면 여기에서 한 칸 왔으니까 한 칸 가면 이쯤에 이렇게 x축이 있어서 0,0 원점이 있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게 이제 평소에 4차함수의 그래프를 꽤 많이 그려보아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 알아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 알아요? 들어가면 계산이 지저분해져요. 4차함수에서 미정계수 때려놓고 계산하는 문제 그냥 안 나옵니다.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풀라고요? 항상 인수정리를 써달라고요. 접하는 순간이 제일 강력한 조건이야. 얘가 접하고 있잖아. 제일 강력한 조건이야. fx는 x-2의 제곱, 뒤에 2차 올 거고 여기 3분의 8.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잡아주셔야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지금 fx를 저렇게 잡고 나면 이제 나한테 주어진 건 f0이 0입니다. 알죠? f0 넣으면 0 넣는 순간 4배에 00 들어가면서 q 더하기 3분의 8 얘가 0이니까 q는 얼마? q는 마이너스 3분의 2 되고요. 자, f'x는 2배의 x-2 뒤는 그대로 x제곱 더하기 px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q 뭔지 나왔으니까 플러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건 미분 2x 더하기 p. 자, f'1 나왔습니다. f'1 1 넣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 넣어요. 3분의 1 더하기 p 1 넣어요. 플러스 1 곱하기 2 더하기 p. 얘가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2가 있으니까 3분의 4 되고요. 마이너스 p가 0이 되어서 p는 얼마? p가 3분의 4네요. 자, fx 전부 다 알았습니다. f3의 값을 구하세요. 3 들어가는 순간 오 깔끔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만들려고 의도했던 거야. 3 나오면서 깔끔해지고 여기에 9 더하기 3p 더하기 q 나오고요. 여기에 더하기 3분의 8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9에서 3분의 4 들어가면 여기 4를 더하고요. q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이 계산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단답형이니까 계산은 깔끔해집니다. 얘가 2고요. 정답 15네요. 자, 이렇게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추론하고 나서 이렇게 넘어와서 인수정리 표현하는 이 부분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모의평가 문제들 좋았습니다. 계산량이 이런 거 보고 많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은 수능에서도 여전히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잘 추론하고 나서 그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함수식으로 나타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때까지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6월 모의평가를 치고 다음 시간 수학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야, 시험지 한번 펴봐. 시험지 갖고 있는 애들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다 보고 버린 거니? 그냥 다 버렸대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근데 이번 시험이 수능 미만, 수능이 아닌 이상 이게 성적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패배의 원인들은 실패의 원인들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취약한 단원이 뭐지? 내가 어떤 부분들을 실수했지? 내가 시간을 많이 걸린 이유가 뭐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야 다음 시험에서 이제 시험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지날 거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텐데 여름방학 덥잖아요. 하기 싫어서 퍼지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시세요. 지금 당장 그 힘듦이라는 그 감정에 속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연말에 누구보다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EBS의 많은 선생님들도 정말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연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